오늘은 천재들의 지성 정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개최되기 전에 우리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 그리고 전 세계 라일리안 무브먼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1973년 12월 13일 엘로힘이라는 우주인을 만나서 6일간의 회견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인류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은 마이티아 라엘이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운 국제단체입니다. 마이티아 라엘의 대표적 저서로는 지적 설계와 인간 복제, 감각 명상, 그리고 각성으로 여행, 그리고 오늘 주제로 토론하게 될 천재 정치 책이 있습니다. 그중 천재 정치의 책은 지금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rael.org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 보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천재들의 지성 정치에 대한 토론회에 앞서 천재 정치가 무엇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실 솔로몬 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 천재들의 지성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연은 이제 오른쪽에 천재 정치 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enocracy.org에 가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는 종이책으로 전국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천재 정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인간 행동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 이렇게 환경에서 주어지는 이제 강박 신호들을 신경계가 이렇게 이제 받아서 이제 두뇌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두뇌에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하거나 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행동의 결정 능력은 이 두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뭐 손에 있는 피부라든가 또는 발에 있는 피부, 세포 또는 심장이라든가 간 이런 쪽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인간의 두뇌, 신경 세포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인체를 인류로 비유했을 때에 그동안에 이제 인류의 두뇌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정치인들, 근대의 이제 독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동가들 또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정치인도 있죠. 이러한 정치인들이 인류의 두뇌가 되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은 한 번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천재들입니다. 발명가였고 예술가였던 다빈치, 그리고 비폭력의 철학을 보여주었던 간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아름다운 영화들을 만들었던 찰리 채플린, 상대 소울리를 발견을 해서 과학사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아인슈타인, 이러한 정말 인류 역사에 많이 기여한 그런 업적을 남긴 천재들이 정치를 한다면은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재 정치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천재 정치의 주요 이제 그런 특징은 지성이 되겠는데 심리학자인 비오는 이 지성의 개념에 대해서 모든 지성적 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전반 요소들과 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창안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내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발 사항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되겠죠. 특징으로 이제 상상력, 통합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양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을 이용한 이제 정치가 이제 이루어질 때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금까지의 통치의 개념은 약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권력을 이렇게 소유하거나 이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정치 형태가였는데, 하지만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치의 개념은 앞날을 예측하는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하고 현재의 상황들을 이제 이해하고 연결지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이제 미리 그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현재의 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보고 전제 정치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원시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평균 정치입니다. 이 열매는 평균적 지성을 가진 대다수 사람들이 평균적 수준의 지성을 가진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현재 민주주의, 원시적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성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투표의 결과가 똑같이 그 지성의 그 의미를, 가치를 그 반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성은 이렇게 지성의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요. IQ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지성이 낮은 사람이 있고 또는 이렇게 100, 평균 수준의 이제 지성 수준의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0 이상 이렇게 천재의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와 같이 평균 수준의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고 지성이 매우 낮은 사람 그리고 매우 높은 사람이 매우 적은 이제 이런 가우스 곡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이제 인구와 지성의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평균 수준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사람은 평균 지성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정치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루먼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이제 천재는 아니고 일반 그 평균 수준의 그 지성에 의해서 선출이 된 평균 수준의 지성을 가진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인에 의한 이제 결정으로 인해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의 사람들이 희생이 된 사례가 있죠. 바로 이것이 현재 민주주의의 단적인 이제 이해, 부정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주의, 원시적 민주주의는 이제 바보 한 사람의 투표 한 표가 전제의 투표 한 표를 이제 상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의 한 표, 투표 한 표가 천재의 그 투표 한 표에 이제 맞먹어서 그 영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재가 투표 한 표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성과 어떤 결정 능력, 통합적 사고 능력이 없는 바보가 한 표를 할 때에 그 결정의 결과와 서로 상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 이러한 원시적 민주주의는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유효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도 없고 천재도 없고 똑같이 지성이 있을 때에 유효한 제도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 천재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그대로 평균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선출이 되어서 통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선거권자, 말하자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평균보다 10% 이상 그 높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고요.
또한 피선거권자, 즉 정치인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보다 50% 이상 뛰어난 사람들에게 즉 천재들이죠. 천재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통치의 행위는 기존의 그런 이제 권력 또는 대중의 여론을 따르는 그런 이제 여론전, 선도 이런 게 아니고요. 실천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고 예측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지성의 결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평균 수준의 지성 또는 지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선거권이 없고 피선거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성이 낮은 사람들은 지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이제 부여하거나 또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이제 권한을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재들은 그렇게 권한을 이임을 받고 말하자면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임을 받는 거죠. 지성이 낮은 또는 지성이 보통인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그 피선거권을 이제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재는 정치인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을 때에 지성이 낮은 사람 또는 평균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통치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또는 아무런 소유욕도 없고 아무런 특혜도 없고 천재들은 오로지 지성이 낮은 사람, 평균의 사람, 높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지성과 상상력, 양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천재들의 그 통치에 따른 혜택, 결과물은 바로 지성이 낮은 사람, 평균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이제 이로운 그런 선순환의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재들이 만든 발명품들을 보았을 때에 비행기, 뭐 휴대폰, TV, 자동차, 컴퓨터, 로봇 이러한 천재들이 만든 수많은 물건들을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의 형태에 대해서도 천재들이 향한 그 정치의 통치의 그 결과를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어떤 노력이나 이제 한계가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 물건을 이용하듯이 그 혜택을 무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천재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재들을 정치인으로 선출하게 하는 과정이 이제 과정으로 지성 테스트가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들의 지성을 테스트해서 그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 테스트를 만들 때에 개인의 지성 수준을 정확히 측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완벽한 지성 테스트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는 현재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지성 테스트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노동자나 기술자나 또는 농민이나 학자 등 여러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공정하게 편견 없이 이제 이 지성 테스트에 동등하게 응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이러한 지성 테스트를 받을 때에 인류대학의 졸업장이나 또는 많은 자격증으로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교육이라든가 교양 수준이 아닌 그 사람의 타고난 지성 수준을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지성 테스트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성은 그 천재들이 놓여진 상황 또는 시기에 따라서도 이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매 7년마다 테스트를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사람들이 일단 자신의 그 천재성,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제 이렇게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화 센터를 모든 지역에 이제 설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재 정치에 대해서 다른 제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천재 정치와 파시즘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파시즘은 일당 독재입니다. 소수의 사람, 특히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결정과 권한을 행사하는 게 일당 독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천재 정치는 다양한 분야의 이제 다양한 계층의 그 천재들을 이제 정치인으로 선발을 해서 그 모든 그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기 때문에 많은 천재들이 또 이제 그 선택을 해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당 독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엘리트주의와 귀족주의 정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현재의 그 권력 또는 자본, 학력과 같은 그런 엘리트주의, 귀족 정치가 아니고 오로지 지성, 상상력을 가진 천재들이 이제 그런 천재들의 지성의 양심의 어떤 능력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재의 그 정치주의와는 좀 다르죠. 또한 천재 정치와 합의제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천재 정치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독재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계층에 있는 그 천재들을 이제 정치인으로 선발을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천재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합의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천재회의의 의장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단지 회의를 주재하고 그 투표의 결과, 합의의 결과를 알리는 말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통치 행위를 한번 볼까요? 야만의 시대에는 이제 그 통치의 기초로 힘을 이용했습니다. 야만인들은 아주 강한 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고 지배했죠. 그러다가 이 야만인들에게 축적된 부의 상속, 그리고 힘든 자들을 이제 고용을 한 부유한 자들이 그 부를 이용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부를 통해서 지식의 독점을 하고 또 힘센 자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지배했죠. 마찬가지로 부를 이용해서 통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제자인 가진 자들을 타도한 민중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지식인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특징으로는 이제 지식과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적인 폭력에 특화된 지식을 이용한 이제 통치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겠죠.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이제 군인들에 의한 통치의 특징은 무기의 사용, 그리고 어떠한 문명에도 복종하도록 전문의들을 이제 쇠뇌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향해야 할 이제 정치의 통치의 이제 형태는 오로지 지성을 통해서 행해지게 되고 이러한 지성을 가진 천재들이 양식과 상상력, 통합적 사고 능력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그 천재의 그 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구는 돈다는 지동설을 발견한 이 갈릴레오가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권력가 또는 종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 이 자신이 발견한 그 지동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중들은 이 갈릴레오의 그런 어떤 지성, 탁월한 지성,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재는 그런 그 시대의 권력가들, 그리고 대중들에 의해서 많은 비판과 모욕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겪었죠. 이렇게 천재들의 이런 뛰어난 지성,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뛰어난 지성을 대변하는 천재들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앞날을 예측하면서 그런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주자, 제공하자. 그런 것이 바로 천재 정치의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천재 정치의 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의 그 대중의 그런 그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따라가거나 또는 선동을 하거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은
평균 지성의 그 수준의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제 뽑은 평균 지성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지성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를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앞날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성과 양심을 가진 천재들이 현재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또 앞날을 예측하면서 대중들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러한 어떤 천재들의 그 통치의 혜택을 다시 지성이 낮은 사람이나 그 평균적인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를 위해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나누어주는 정치 제도. 바로 이것이 선지 정치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당면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류가 앞으로 닥칠 미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높은 이제 어떤 인류의 그런 가치, 그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